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큐 TV입니다. 어제 밤사이 폭설도 내리고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좀 꿀꿀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랄까요, 리뷰를 해드렸던 네 종목에 대한 한번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어떤 뷰는 지금 큰 차이는 없는 상태고요. 제가 계속 그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장 뷰는 미국 S&P 500 기준으로의 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거기서 약간 좀 그 국내 시장에 맞게끔 아마 좀 조절해서 뭐랄까요,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뭐 바램은 일단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한 3천에서 한 3천 한 200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대형주 위주가 아닌 일단 뭐 좀 약간 그 사이즈가 좀 작은 쪽의 어떤 주식들이 좀 움직이면서 수익률 게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성장주 평가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수급 이슈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제 기관 물량들이 소화가 된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애들 물량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되죠. 배신을 많이 때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 성장, 특히 이제 급등하는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건 뭐 어떤 그 이론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expectation 기대값은 확률 변수하고 확률 XP 그의 서메이션이라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요. 일단 뭐 이걸 그냥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이제 풀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기대값, 기대하는 수준은 결국에는 이 확률 변수는 뭐 이게 뭐 별로 지금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 확률입니다. 이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값도 주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인별, 국면별, 시장 상황별로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 확률이 높으냐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완전관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완전관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또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또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또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도 이거 이런 주식 난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은 뭐 관심 없고요. 이런 주식에 또 관심 있는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에 따라서 또 그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알체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체라는 제가 이제 팔란티어하고 일단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 중에 일단 뭐 제조업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회사 말고 알체라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류의 회사로는 일단 팔란티어가 지금 49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체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요. 1월 15일 회사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1월 15일 경고 해제 후에 상승 시도를 지난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자, 얘는 1월 21일 날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수가 약 한 205만 주 정도가 있는데요. 205만 주 중에 약 한 150만 주는 벤처 회사라든지 기관들 물량이고요. 나머지 55만 주는 개인 물량입니다. 올 한 해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인공지능 하는 회사 중에 그래도 제일 좀 뭐랄까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 쪽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상장하자마자 팔 수 있는 물량이 싹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호예수가 15일 경과 후에 풀린 물량이 있었죠. 40몇만 주 풀린 게 있었는데 요것도 며칠 사이에 싹 해제가 물량이 좀 짧은 시간 내에 소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있다가 팔 수 있는 물량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50만 주가 이게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 3인 개인이죠. 여기 54만 8천 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있다 팔 수 있는 물량이 되겠죠.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요게 1월 5일이죠. 요때가 뭐냐면 15일 지나고 나서 팔 수 있는 첫 번째 날이었는데요. 요 날부터 시작해서 한,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에 걸쳐서 물량이 금방 해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이렇게 살짝 고개 쳐들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 1월 21일 이후에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 이때처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버팅기면서 물량이 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물량이 어떻게 해소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2월 21일 날 상장됐는데요. 이날 어떻습니까? 기관이 103만 9천 주,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200만 주, 이런 식으로 그냥 화끈하게 첫날 물량이 싹 정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1월 5일부터 8일 같은 경우도 보면 1월 5일 날부터 15일 보호회수 걸린 물량이 풀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 이런 물량, 여기 지금 기타 법인 물량들도 어떻습니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에 싹 정리되고 그 다음부터 물량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알체라 같은 종목은 그 1월 21일 날 만약에 물량이 소화될 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소화되면 소화될수록 좋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런 물량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 물량 안 나오면 이 주가 상승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날짜가 딱 풀리자마자 물량이 싹 정리되는 게 가장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체라를 안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1월 21일 이후에 이런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보시면서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주 중에 뭐 반 이상이 털렸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저쪽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이제 글로벌 탑 플레이어는 이제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파이자 머크 쪽하고 일단 병역 요법으로 일단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은요, 요날 상장된 거죠, 요날. 이날 상장돼 가지고요, 굉장히 일단 4만 원짜리가 이제 시초가가 8만 원 붙었으니까 따죠. 상은 못 들어가고 쭉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간. 그리고 이때가 아마 6만 1,100원인가까지 좀 내려갔던 것 같은데요.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지고 밀려섰기 때문에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여기를 베끼지 못하고 다시 또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시면 그냥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식을 보시면 얘도 12월 23일 날 상장됐기 때문에요. 1월 23일 날 이후에 한 달 동안 보호에서 걸렸던 물량들이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개월 272만 8천 주 있죠. 벤처 물량이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마크로젠 등 2인, 여기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28만 주가 있습니다. 한 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액주주로 보통주 56만 주, 그 다음에 우선주가 5만 8천 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 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12월 23일 날 이때부터 좀 거래가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팔아도 되는 물량들은 지금 다 안 팔고 있죠.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안 팔고 버티는 것이 이 회사를 좋게 보기 때문에 안 팔고 버티니까 참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차라리 그런 물량들이 빨리 털려주는 게 오히려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 찔끔찔끔 주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3일 날 이후에 또 팔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지금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물량 소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급히 일단 매매하시기보다는 일단 저점을 만약에 이 주식을 좋게 보고 만약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1월 23일부터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좀 감안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장중에 좀 급히 올라가거나 그럴 때 또 높이 잡으시면은 또 단기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의 어떤 리즈너블한 구간은 세레스가 지금 2.4조 원이고요. 고바이오랩이 한 7,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바이오랩보다는 한 20% 정도 더 위가 좀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세레스 주가보다는 한 반 정도. 그래서 여기 한 1.2조 원, 위로는 1.2조, 요 밑으로는 뭐 한 8, 9천억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을 일단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오플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지금 뭐랄까요? 선두권 업체가 지금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약 한 20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지금 이걸 좀 뭐랄까요? 저 후발주자로 좀 따라붙고 있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무서운 그 패스트 팔로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인슐렛을 잡아먹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성공 확률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경우에는요, 신약 개발 업체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체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인슐린 펌프 개발되어 있죠. 그다음에 인공췌장도 일단 개발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개발은 다 돼 있고요. 과연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이제 침투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시장 침투하는 것도요, 지금 인슐렛이 지금 이미 벌써 시장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시장 침투하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인슐린 펌프보다 또 지금 보면 더 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웨어러블 투석기, 이 회사에서 인공신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 신장 투석을 하는데 웨어러블 투석기를 일단 개발하겠다라고 일단 그 어나운스를 했죠. 요 인슐린 펌프 시장이 한 230억 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 시장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공신장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쪽에서 갖고 있는 그 저전력 펌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투석할 때 쓰는 필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기술을 이미 다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또 이것도 그 개발 기간 동안에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요, 신약 개발보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 확률이 좀 점점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더군다나 인슐렛과의 어떤 그 뭐랄까 시가총액 차이도 크기 때문에 좀 이 회사의 어떤 밸류를 점점 높여가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주식으로 한번 보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요, 1월 25일 날 14만 주, 이 대표 주가에서 하나금투죠. 하나금투에서 지금 14만 주 옵션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00원짜리가 지금 14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거 좀 이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14만 주 정도는 또 가볍다면 가벼운 물량이고요, 또 많다면 많은 물량인데, 이어플로우의 어떤 이런 그 잠재력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좀 잘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가를 보시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상한가 한번 안 치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온, 이렇게 뭐랄까 좀 다지고 올라왔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신뢰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본 건데요, 이 회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외국계에서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 구간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또 여기도 보시면 요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좀 사들이는 구간, 요 구간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인데, 최근 지난 금요일과 오늘 보시면, 오늘 사실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뭐 크진 않지만 1600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12000주,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식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으로 보면 과거에 일단 주가가 흐름이 괜찮을 때 수급 상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꼭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향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 우리가 보통 이제 추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으로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내일 당장 뭐 외국인이나 또 사모펀드가 이거 샀던 거 바로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막판에 시장 빠지면서 그 뭐랄까요, 좀 주저앉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내일 이후에 다시 또 그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LNK 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LNK 바이오는 지금 어쨌든 글로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8.5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익스펜더블 케이지라고 해서 이제 그 척추에 들어간 임플란트죠. 자,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글로벌 뭐랄까요? 빅 플레이어죠. 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지난 영상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슈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본계약을 체결할 거냐? 보통 이제 MOU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주가가 이제 뜨겁게 반응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계약 체결 안 하면 그 MOU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본계약 체결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언제쯤 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본계약 체결 가능성 어떠냐? 지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지금 확보 못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스 이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이 누베이시브에서 개척해놓은 약 한 연 1조 원 되는 시장을 야금야금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뭐 4-5개 되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누베이시브가 가장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우리가 이제 이건 뭐냐면 그냥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본계약 체결 확률은 점점 좀 높아질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본계약 체결 시에 우리가 이제 계약 조건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느냐? 계약 조건은 그랬었죠. 한 품목당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업프런트라고 하죠. 이제 계약금으로 500억씩 해서 1,500억을 받고 거기 이제 계약을 뭐 800억에서 1,000억 정도 품목당, 그래서 한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가져가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은 아직 뭐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얘네가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매출 총이익이 거의 한 90% 정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단 싸게 준다고 해도 상당 부분의 뭐 매출 총이익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먼저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변경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서로 윈윈하는, 만약에 이게 서로 꼭 필요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윈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좀 높은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런 겁니다. 주식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 뒤에 나를 따라서 주식을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그 주식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막차를 타는 내 뒤에 내가 산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상투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가격대에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후속적으로 누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결국 뭐냐면 오늘 주식을 사는 사람이 최소한 뭐 50% 100% 정도의 어떤 수익이 보여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저 번 위에 이제 이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먼저 번 이제 KTB 증권 애널리스트는 약 한 3조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자, 3조 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3조 원 가능하다면 지금 뭐 시가총액 대비해 보면 뭐 충분히 좀 후속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추가적으로 더 뭐랄까요, 좀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을 때, 좋은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 보시면 여기죠, 여기 요 국면에서 지금 보면 MOU 체결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요.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지금 아주 숲이 돼 버렸죠. 이게 여기서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여기서 보면 경고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정을 좀 받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 이후죠. 이거 보시면 이때 올라갈 때 누가 뭐랄까요? 우리가 보통 주포라고 그러는데 누가 주포였느냐 보면
이게 뭐 외국인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까먹머리인지 뭐 노랑머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쪽 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일부 좀 뭔가 보조를 맞췄지만 결국에는 이쪽이 주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이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쪽에서 매도 나오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 주식은 빨리빨리 팔고 나가는 게 오히려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애들이 빨리빨리 나가야 일단 그 나중에라도 올라갈 때 별로 걸림돌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일부 좀 소폭 매도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때부터만 따져도 한 50만 주, 누적적으로 보면 50만 주 정도 아직 순매수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춘성 씨, 그 다음에 안영준 씨, 이지엽 씨 해서 지금 지난번 그 공시에서는 이분이 10만 4천 주를 매도를 하셨고요. 오늘 공시에는요, 이분이 지금 보시면 19만 4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뭐죠, 그 척추 관련된 그 아마 그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 아드님이고 뭐 아니면 뭐 그 친척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분은 일단 나가시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팔고 나갔다 해서 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진이냐? 경영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팔고 나갔다 해서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본계약이 체결되느냐, 본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 기간 거치고 뭐 다시 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 어저께 어제 그제 올려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지금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인데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좀 그 시장이 좀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내일 이후로는 좀 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여주길 좀 기대해 보고요. 지금 말씀했던 네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이, 주가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도 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